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홈택스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2023년 1월 달에 그 부가세 영상을 찍긴 했는데 그것도 보셔도 돼요. 그것도 거의 홈택스가 조금 업데이트 되긴 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서 그거 보셔도 되는데, 이거 왜 찍게 됐냐 하면은 음식점업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집하는 김에 따로따로 해도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식점업은 따로 영상 갈 거고요. 자, 다른 영상 다 그렇듯이 영세율 제외하고요, 면세하고 부동산 사업자 제외입니다. 이 외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나 고정자산 매입하신 분들은 2023년 1월에 촬영한 그 영상이 더 자세하니까 그거 보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거의 생략을 할 거고요.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있죠. 그 메뉴에 보시면은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부가세 신고도 있고요, 인건비 신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를 내가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쭉 보면 여기에 관련 부가세 영상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밑에 더 보기란이라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에 제가 네이버 자료실 블로그 주소나 아니면은 기장 문의할 때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남겨두거든요. 자, 그리고 커뮤니티 한번 들어가시면은 제가 매달 뭐 세무일지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남겨두니까는 그거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자, 멤버십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나 PC 화면 같은 경우에는 홈에 들어오거나 동영상 밑에 보시면 가입이란 데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PC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아이폰에서 데스크탑 버전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되나봐요. 자, 그리고 멤버십 해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상단에 보면 자기 채널을 표시하는 표식이 있습니다. 이 표식에 구매 항목 및 멤버십이라고 나와 있고요, 멤버십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채널이 뜰 겁니다. 거기에 비활성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선행되어야 될 부분을 영상을 보고 다 보고 이제 세팅을 다 하고 여기 오셔야 돼요. 무턱대고 이거 하다가 그거 하려 그러면 일이 두 번이 되고 번거롭게 되니까 먼저 하고 이 영상을 보세요. 그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카드랑 현금 영수증 공제 불공제 설정입니다. 부가 14번 영상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온라인 사업자 있잖아요. 플랫폼 사업자,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온라인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가 25, 26번 참고하셔서 매출 금액 잡고 오시고요. 내가 만약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할 차량, 기계장치, 기타 비품 중에 좀 값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100만원 이상, 그리고 뭐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나 조명장치 이런 거 고가 있잖아요. 100만원 이상을 샀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자산 매입 부가 13번 보시고요.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23년 1월에 제가 촬영한 부가세 홈택스 영상 그거 보고 부가세 신고를 하세요.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홈택스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사업용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개인용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하시고 사업장 선택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만 하시고 바로 신고 납부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제 강의에서는 이제 영세율하고 면세 부동산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겸용 사업자는 비율하고 뭐 이런 게 좀 맞추는 게 어려우니까는 면세, 과세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무대리인 좀 의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선택하시면 이런 팝업이 뜨는데 내가 사업장이 여러 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여러 개 뜨니까는 그 각각 별로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사업자로 변경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자, 떴다라면 부가세 확정 신고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안 떴다라면 자, 신고 납부 부가세 신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런 팝업이 뜨죠. 2023년 1기 확정 부가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그 화면에 보이는 글자는 다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거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대부분은 그 안에, 그 화면 안에 질문의 60% 이상, 70% 이상의 답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왜 나는 카드 조회가 안 되나요? 나는 왜 세금계산서 매출 조회가 안 되나요? 밑에 보시면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바로바로 즉시 되니까는 7월 1일날 제공이 됩니다. 1일날 바로 제공이 되죠. 자,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전송일이 11일까지입니다. 그럼 11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도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죠. 대부분 12일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14일입니다. 영세율,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세율은 15일이고요. 판매대행 결제 자료가 이번에 정말 많이 늦어가지고 17일인데 이러면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17일로 해놨는지 저번보다 한 대체적으로 2, 3일 정도 다 늦는 기분이거든요. 이 기간이 지나야지 국세청에서 이제 홈택스에서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간이가세 예정신고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가세자 있죠. 그 분들은 이제 예정 부과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 지금 신고 기간이죠.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닫기 누르시고요. 뒤로 가보시면 이제 세금 신고 내역 조회, 신고 부속 증빙 제출, 그리고 삭제 내역 조회가 있는데 삭제 내역 조회는 거의 없을 거고요. 자, 세금 신고의 일반 과세, 정기 신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자, 위에 메뉴 한번 다시 보시면은, 자, 신고 내역 조회라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다 하고 내가 전송까지 다 한 내역을 여기 가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신고서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납부서 여기 가면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 사용되냐면 고정자산이 매입이 있는 경우 이 메뉴를 쓰게 되는데, 자, 부가 23번 영상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정자산 매입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여기 넣는데, 유튜버들 보면 애드센스에서 이렇게 달러로 돈을 받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빙 서류를 여기 올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정고지세 조회 여기 있는데, 예정고지 있는지 한번 납부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기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라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봤는데 뭐 안 되는 것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고 제가 봐서 좀 도움이 된다 하면 이것도 따로 찍을 예정이거든요. 자, 그리고 기한 후 신고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7월 25일까지 1월 25일까지 신고를 못했다, 아예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7월 25일까지 1월 25일까지 신고 못하고 있다가 내가 보니까 지금 7월 26일이다 그러면 26일부터는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정기 신고를 했는데 내가 고쳐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과세자 정기 신고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 입력이라고 나와 있고 다 다른 건 세팅 다 되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사업자 등록 번호에 넣고 확인 누르시면 밑에 세부 사항은 다 나오거든요. 자,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되는데, 자, 내가 이번 기간에 휴업 상태라서, 폐업은 아니죠. 사업자 등록 번호는 살아있는 상태니까 휴업 상태라서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습니다 하면 무실적 신고 여기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도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저장 후 다음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면 이런 메뉴가 보이죠. 메뉴 뭐 많은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드에 따라 이게 설정이 되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맨 처음에 기타 제출 서류 영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세율은 영세율 해당자만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는 해당 사항 없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유튜버다, 애드센스로부터 직접적으로 내가 외화를 달러를 통장으로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세율 매출 명세서 여기와 외화 획득 명세서 여기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타 제출 서류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거는 쭉 보면, 자, 사업장 현황 명세서라고 있는데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중 그 매장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여기에 체크가 되어 나올 거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밑에 보시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면세 매출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면세 매입이 있는 사업장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면세업을 하지 않더라도
면세 매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화한 면세고요. 도서 면세고요. 자, 수돗물 면세입니다. 이런 매입이 과세업자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면세 매입이 있다 그러면 여기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매입세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다 체크가 되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이제 선택해야 될 메뉴가 있는데 그게 자, 세 번째 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자,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 이거는 홈택스에서 판단을 못해요. 자, 이번에 내가 차 산 게 있다, 사업용으로 쓸 차가 있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단지 그 차를 사고 이제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 받았어야지 이거 체크합니다. 자, 이거 있으신 분들은 부가 23 영상 보시고 신고하시고요. 쭉 가시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거의 차를 샀다 그러면 세트로 따로 나오는데 이것도 부가 14번 영상 보시고 한번 있으신 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옆에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코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은 체크되어 나올 겁니다. 자, 밑에 경감공제세액하고 예정고지세액하고 기납부세액하고 가산세도 있는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다 체크가 되어 나오거나 아니면 신고서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자, 가산세도 거의 여러분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자, 사업장 현황 명세라고 뜨시는 분들 있고 안 뜨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죠.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아래에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게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PT샵, 헬스장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시면 기본사항이 있고 뭐 자가타가 뭐 임대냐 아니면은 뭐 내 건물이 내 거냐 뭐 이런 거죠. 뭐 평수 적고 뭐 객실수 적고 뭐 임차료 적고 이런 건데 이거는 딱 맞게 안 적어도 됩니다. 이게 이 매장의 규모에 비해 이 매출이 맞냐 이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거지, 이게 딱 맞아야 된다, 뭐 의자수 2개인데 3개 적었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강 현황만 적으시고 입력 완료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오류 신고할 때 보면은 뭐 사업장 현황 명세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류가 뜬다라면 이거를 작성 대상인데 이거를 작성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체크 메뉴 가서 이 체크 하시고 이거 작성하고 신고 누르기 하면은 오류 없어져요. 뒤로 가보시면 이게 우리가 작성해야 될 그 신고서인데, 자, 제목이 있어요. 메뉴에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잘 따라와야 되는 거죠. 화면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글자를 안 보고 글자를 안 읽고 화면을 보고 비슷하면 그 화면이 이 화면인가 하고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화면이 이 화면도 아니고요. 특히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메인 매출 화면이 글자만 다르지 화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출 입력하는 난인지 매입 입력하는 난인지 이거를 똑바로 알고 여기가 주소가 어딘지 알고 신고를 해야 돼요. 매출 바꿔 적으면은 큰일 납니다. 종이 같은 경우에 입력하고 잘못 입력하면. 자, 맨 처음에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이 있고요. 그리고 과세표준 명세 있고요. 매입세액이 있고요. 경감공제세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납부 환급세액이 있고요.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 있습니다. 자, 영세율 상호주의 있고요. 면세 사업 수익 금액 있고요. 계산서 발급 수치 명세에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작성하기 다 나와 있죠. 이 메뉴에 가서 작성을 하나하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이번 상반기에 발생한 모든 매출을 여기에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출을 적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기타로 나누어 적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세금계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옆에 작성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랑 종이가 있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전자죠, 전자. 자,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하면은 자, 이런 팝업이 뜨고 불러와지죠. 이 팝업의 내용은 지금 집계된 거 그대로 불러왔으니까는 책임은 안 진다, 그럼 확인은 네가 해라 이런 말이고요. 자, 확인 누르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불러와 있죠. 그리고 2번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팝업이 뜨는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부터 전송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 쓰신 곳이 아래 조회되는 학계와 명세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과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0000으로 또 있죠. 이게 정상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내역이 있다, 뭐 한 건, 뭐 금액 나와 있다 그러면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사업자별 명세조회, 여기 클릭하시면 그 내역에 대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종이세금계산서 뒷장이 나오죠. 바로 종이세금계산서 입력이라고 제가 크게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그것도 같이 적어달란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 종이세금계산서죠. 아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을 했고요. 지금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넣는 거예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시면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자, 종이랑 아까 거기서 조회된 거랑 여기에 손으로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여기에 과세분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이렇게 금액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입력 내역 추가하면 밑에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자, 한 군데서 10장을 다 10번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10건을 해서 100만원 이렇게 한 번에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거래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전자와 종이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보면 공급가에 1억 9,900이죠. 자, 입력 완료하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1번 금액에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에 1억 9,900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 매출 세금 계산서 입력하는 날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될 거는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입니다. 자, 작성하기 눌러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해당될 건 이제 3번이고요. 자, 3번을 입력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직계표 여기 작성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직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위에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작성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발행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하여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판매 대행 매출 자료는 분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받아 17일 경부터 제공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밑에는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배달 대행 쓰시는 분들은 부가 25, 26 영상 보시고 매출을 잡고 오시고요. 거기도 설명 일부는 해놨습니다. 잡고 오시고 내가 그냥 매장에서만 한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가 다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밑에 내역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매출 총액 여기 발행 내역 조회하기 한번 눌러보시면 요런 팝업이 뜹니다. 자, 요게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이죠. 자, 색깔도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보시면은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신용카드 제로페이 판매 대행 매출 자료를 조회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직불카드와 현금 IC카드 결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세무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매출의 실제 매출액 등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참고용으로만 쓰란 얘기죠. 자, 여기에 이 팝업에는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위에 보시면 신용카드하고 제로페이 매출 자료 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대행 매출 자료를 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 대행 전자상거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먼저 앞전에 영상 보시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매장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카드 매출만 조회가 될 거거든요. 신용카드 매출만 조회될 건데 이 매출 합계를 밑에 보시면 이게 예전에는 그냥 나가서 바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밑에 또 입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신용직불 김영식 선불카드라고 그 팝업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과세 매출분에 동일한 금액을 적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하고 먼저 읽어봤어야 되는데 자,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자료 조회 내역과 판매 대행 매출자료 조회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있는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자료와 판매 대행 매출자료를 합산하여 하단에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봉사료 항목에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실무하고 이러면서 이거
법 조문을 봐도 판매 대행업체 수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용한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부분만 여기에 적어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이게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적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말 보면은 판매 대행 매출 자료를 합산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이 문구를 뭐 세무서에서 이걸 통째로 판매 대행 업체를 통하면 다 공제를 해주기로 했는지 아니면은 문구를 모르고 이렇게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거를 수정할 필요는 있겠다 싶거든요. 일단은 저는 하던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없고요. 배달대행 안 쓰면은 밑에 판매대행 매출 자료는 조회되지 않고요. 만약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이 부분에서 조회가 될 거고 그 금액을 과세 매출분에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적용 누르시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영수증 조회 눌러보시면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작성 팝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발행 내역이 있는데 그 발행 내역 가지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현금영수증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 적고 적용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기 해서 나오면은 위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죠. 내가 아까 입력했던 금액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하고 양쪽에서 발행한 것들 있죠. 세금 계산서도 발행했고 신용카드도 발행한 금액을 여기 좀 적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자, 거의 없을 거고요. 입력 완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나 배달대행 사용하는 경우에는 25번, 26번에 제가 설명했고요. 거기서 나온 표를 가지고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이렇게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완료하면 이제 기타 매출분 이 화면이 다시 나오죠. 3번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분 금액이 입력되어 있고요. 자, 4번에 보면 이제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뭐냐? 현금이나 계좌 이체 받고 적격 증빙,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 발행 안 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을 좀 적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공급 가액하고 세액하고 각각 적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전자상거래나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서식에서 4번 금액을 각각 이렇게 적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완료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화면이 나오죠. 자, 위에 이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은 이제 다 입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는 건 다 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1번에 입력됐고요. 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있으면 3번에 입력이 됐을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매출은 4번에 입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으로 들어가면 과세 표준 명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성하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읽어보시면 업종별 과세 표준 명세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매출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있습니다. 단일 업종은 매출 금액을 주 업종과 동일하게 기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위에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의 합계와 뭐 3,500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앞에서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뭐 기타 이렇게 매출을 분리했죠. 이번 과세 기간에 매출 총액이 3천만 원이다. 세금 계산서 매출 1,000만 원이고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매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눠서 3천만 원 입력을 했다라면 지금 이거는 내가 만약에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하는데 하나만 했다 그러면 여기 그 3천만 원과 동일하게 적어 달라라는 말이고, 만약에 내가 음식점도 없다 하고 도소매를 같이 해 그러면은 음식점업에 매출이 1,000만 원이고 도소매 매출이 2,000만 원이야. 그래서 총 3,000만 원이면 그럼 업종별로 나눠달라는 얘기예요. 이분은 지금 음식점업, 숙박업 요거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위에 금액과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3,500, 29,000원. 도소매 같이 한다 그러면은 위에 음식점업의 금액과 밑에 도소매업 금액을 나눠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이 3,500 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팝업이 뜨죠. 매출 금액의 합계와 과세 표준 명세가 합계가 다릅니다. 이렇게 뜹니다. 일치시켜 달란 말이에요. 자, 저장 후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 표준 명세 금액에 금액이 와 있죠. 자, 그럼 이것도 작성이 끝난 겁니다. 밑에 매입 세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매입 내가 공제받기 위한 세액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자, 10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많이 보던 화면이 또 나왔죠? 자,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할 때 보던 화면이랑 똑같은데 매입이라는 말만 다른 거죠. 자, 매입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하면은 불러와지죠. 그리고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 하면은 똑같이 이런 팝업이 뜨고요. 만약에 여기에 내역이 있다 그러면 사업자별 명세 조회 해가지고 종이 세금계산서 입력하는 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을 거고요. 자, 이제 전자했고 위에선 전자했고 밑에는 종이 세금계산서 하고 아까 조회됐던데 만약에 조회가 있다라면 그거를 여기에 다시 한번 적어달라라는 말이거든요. 자, 종이 세금계산서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종이 세금계산서는 매입은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거 받은 거 여기에 하나하나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요, 매수 넣고요, 세액 넣고 입력하시고 입력 내역 추가하시면 밑에 추가가 됩니다. 자, 밑에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 여기는 전자와 종이의 합계 금액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150만원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다시 신고서 화면에 10번에 150만원이 입력된 게 나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 드렸고 부가 13번 영상 참고해가지고 부가 23번 영상 보시고 신고하시고요. 만약에 있다라면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도 부가 14번 영상 참고하셔서 공제 불공제 먼저 설정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매입세액에서 이거 두 가지 해당하는 사람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 두 가지 해당 사항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14번만 해당이 될 거거든요. 14번 작성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득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신용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세청에서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법인 사업자 카드고요. 그리고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카드, 그리고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홈택스에서 이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지 않은 일반 카드가 되겠죠. 이 일반 카드도 공제됩니다. 일반 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 했다고 그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귀찮죠. 자, 내가 그 상대 업체가 간이가센자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공제 대상이 된다면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여기에 일일이 손으로 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맹점 정보라고 나있는데 거기에 카드 번호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편에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요. 공급가액하고 세액, 거래 건수 이렇게 넣고 입력 내역 추가하면 밑에 등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합계 부분은 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가서 이렇게 합쳐져 있죠. 자, 밑에 보시면 현금 영수증,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이거는 다 국세청에서 이제 조회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써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자, 눌러보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자, 이제 국세청의 홈택스가 점점 발전을 하죠. 제가 계속 이제 부가세하고 소득세하고 찍고 있는데 부가세는 점점 발전하는 게 조금씩 보여요. 현금 영수증 수령 명세서 작성 팝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가 있고 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부가 14번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공제 불공제 변경 방법이라고 있는데 이 영상에 가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설정을 하고 여기 와서 그 금액을 적는 겁니다. 자, 내가 이번 상반기에 카드, 현금 영수증 쓴 전체 내역이 이건데 그 중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것들의 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자, 이번에 상반기잖아요. 자, 공제 대상에 상반기에 건수 공급가액 세액이 있죠. 그 금액을 밑에 내려와서 현금 영수증 부분에 7건 27만원, 27,000원 이렇게 적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쉬워졌죠? 입력 완료하고 나와보면 이제 현금 영수증에 이제 그 금액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금액도 동일한 방법이거든요. 사업용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작성 팝업이라고 나와 있고 전체 금액이 있고요. 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상반기 합계액이 114건 그리고 544만원 있고요. 요 금액 그대로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에 적고 적용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이거 있으신 분들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었으면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정자산 매입 없고 이제 매입세액 해당 안 나면은 입력 완료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의제 매입 세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음식점 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음식점 업 아니니까 입력 완료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공제 매입세액 14번에 금액이 와있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 그럴 때 작성을 하고요. 14번 참고 영상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번 기회에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할 소나타를 사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그 매입세금 계산서가 10번에 올라가 있을 거잖아요, 세액에. 근데 소나타는 부가세법상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6번에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는 부가 14번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가셔서 경감공제세액 보시면 그거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작성하기 눌러보시면, 자,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있는데 이거 홈택스로 이용해서 세금 신고하면 만원 까주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라고 있는데 작성하기 한번 눌러보시면, 자, 2022년 7월 1일부터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주는 겁니다. 건당 200원이고요. 법인 사업자 안 되고요. 만약에 3억 원 이상도 안 되는 거죠. 대상 확인하고 공제 받으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누르면, 자, 나오죠. 신고인 인적사항이라고 나오죠.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 가액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 여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 안 된다라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 가액이 3억 원 미만인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자, 3억 원 미만이면 여하면 되고요. 공제 대상 세액은 옆에 건수 조회하면 건수 나오니까 건수만 집어넣으면 자동 계산되고요.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에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요. 입력 완료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면 다시 신고서 화면에서 18번에 금액이 작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작성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 등을 자동 계산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5월달에 신고도움 서비스 보시면은 내 매출 내역이 나와 있는 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해가지고 그 금액이 수익 금액에 엎쳐져 있죠. 그 금액이 이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 종합소득 금액에 수익으로 반영하겠다 이 말이니까, 그때의 소득세 효과와 부가세 효과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해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확인만 누르면 여기는 자동 계산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는 다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별거 할 건 없고, 근데 주의할 점이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는 법인 사업자 불가능하고요. 간이가세자는 적용 모두 다 가능하고요.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가능합니다. 도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보시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초과인 사업장도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개인도 이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10억 원 초과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공제 한도는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는 1기, 2기 두 번 하죠. 근데 연간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1기 때 내가 600만 원을 공제 받았어. 근데 2기 때도 600만 원을 공제 받아야 되는데, 연간 1,000만 원의 한도니까 2기 때는 40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공제세액이 1기 때 공제 받았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매출 매입 모두 입력한 후 작성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신고서 작성할 때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란 말이거든요. 이게 다 서식이, 이 안에도 홈택스에서도 서식이 다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밑에서부터 작성하거나 작성 순서가 뒤바뀌어버리면 이게 잘못 계산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모든 서식은 위에서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란 말이거든요. 자, 입력 완료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나와보면 19번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죠. 세액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예정고지 세액이 있는데, 예정고지 납부한 게 있으면 제 경우에는 이게 뜨더라고요. 자동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고, 자, 3번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거죠. 27번이 이제 이번 기에 납부할 부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27번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은행하고 계좌번호 넣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안 넣으니까 오류 생기더라고. 자, 그리고 영세율 상호주의 여러분들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면세사업 수익금액 우리 면세 아니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명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면세사업자 아니니까 우리는 발급 금액 없고요. 수치 금액은 있을 수 있어요. 자, 작성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이거 똑같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한 그 화면이랑 똑같습니다. 자,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하면은 여기에 불러올 거고요. 계산서, 종이로 받은 계산서는 밑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에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여기에 입력하고 입력 내용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밑에 입력 완료 눌러주시면은 계산서 수치 금액 83번에 그 금액이 나와 있죠. 자, 이게 신고서 다 작성이 된 거고요. 신고서 입력 완료 하시면 이제 신고서 제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고 내용 요약이고요. 이게 맞는지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고서하고 납부서하고 뽑는 방법이 있는데, 자, 아까 맨 처음에 메뉴에 보시면 세금 신고 메뉴 있었고 신고 내역 조회 메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 기간, 내가 신고한 기간을 넣고 조회하기 나오면 지금은 조회될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내가 신고를 다 했다라면 여기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번호, 신고서 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를 클릭하면 신고서가 보이고요. 옆에 납부서 있죠. 납부서를 클릭하면 납부서가 프린트가 되거든요. 그거 보시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7월 20일 날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잘못했어. 신고 기한이 7월 25일까지잖아요. 그 전에는 신고서를 암만 뜯어 고쳐도 25일 최종적으로 신고 들어간 그 신고서가 신고가 되니까는 그 25일 이전에는 뭐 수정할 게 있으면 계속 신고하셔도 되고요. 다만 25일 이후에 만약에 수정할 게 생긴다 그러면 수정 신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